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면서 오늘 오후 월터 리드 군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는 차량으로 깜짝 외출을 하기도 했고 오늘은 아침부터 폭풍 트윗으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1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40% 선이 무너졌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상향을 보이고 있고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과 퀸즈의 일부 지역은 학교가 폐쇄되고 일부 업종의 영업도 중단됩니다. 연방법원이 다시 한번 2020 인구조사 마감 기한은 10월 31일까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뉴저지 주요 한인타운에서도 활발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예년보다 이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저지 리치필드 시의원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가 타민족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펠파 크리스정 시장을 비난하고 한인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만 905명 늘어난 766만 7,817명, 사망자는 273명이 늘어 21만 4,884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860명이 늘어 50만 121명, 사망자는 13명이 늘어 3만 3,313명, 뉴저지 확진자는 406명이 늘어나 21만 2,220명, 사망자는 2명이 늘어 16,2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데요. 한때 고열에 호흡 곤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상태가 많이 좋아지면서 오늘 오후 월터 리드 군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는 차량으로 깜짝 외출을 하기도 했고 오늘은 아침부터 폭풍 트윗으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트윗을 통해 대선 공약과 치적을 줄줄이 늘어놓으며 투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6시 19분 트윗을 올려 자신에게 투표하겠다는 한 유권자의 폭스뉴스 인터뷰를 전하면서 고맙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기록을 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 내년은 최고가 될 것이라며 투표하라, 투표하라고 적었습니다.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오하이오주, 텍사스주에서 오늘로 유권자 등록이 마감된다고 알리며 등록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전에 올린 트윗만 19개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건재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병원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겠다며 차량으로 깜짝 외출에 나섰다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창문도 내리지 않은 차 안 뒷좌석에 확진 상태인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경호 인력이 동승한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훌륭한 월터 리드 군 병원을 떠날 예정이라고 밝힌 대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병원을 떠나기 전 올린 트위터에서 정말 상태가 좋다며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1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40% 선이 무너졌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53%로 두 후보 간의 격차도 14%로 벌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NBC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전국 등록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관 조사에서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기존엔 지난 7월 40%가 최저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내내 40%에서 44%의 지지율을 보여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번에 53%의 지지를 받아 트럼프 대통령과 14%포인트 차이를 보이면서 두 후보 간의 격차도 가장 컸습니다. 지난달 9일에서 12일 조사에선 8%포인트, 앞서 7월 9일에서 12일 조사에선 11%포인트 차이가 났었습니다. 바이든 후보에 대해선 여성 유권자층의 지지율이 더 올라갔고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인 백인 남성 노동자 계층은 지지도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차이는 지난달 11%포인트에서 이달 16%포인트로 상승했습니다. 더욱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첫 TV 토론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바이든 후보가 토론을 더 잘했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응답자는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15일 2차 토론, 22일 3차 토론이 예정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상향을 보이고 있고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과 퀸즈의 일부 지역은 학교가 폐쇄되고 일부 업종의 영업도 중단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0월 2일 실시한 13만 4,267건의 진단검사 가운데 1,731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양성 확진율이 1.29%라는 의미이며 하루 전에는 1.34%였고 이런 비율은 뉴욕에서는 5월 이후로는 볼 수 없었던 높은 확진율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금까지 입원한 사람이 647명이고 어제 하루만 6명이 사망했다면서 코로나19의 대확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제발 경계를 늦추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가장 감염이 심한 지역에는 뉴욕 시내 브루클린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새 3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 교외의 라클랜드 카운티에서도 최소 1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브루클린과 퀸즈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공립 사립학교를 닫고 일부 업종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최종 승인하면 9개 지역의 사립학교 200여 곳과 공립학교 100여 곳은 7일부터 다시 문을 닫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이 재개된 지 불과 일주일여 만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허용된 식당 실내 식사도 7일 만에 금지되고 헬스장과 수영장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번 부분 폐쇄 조치는 2주에서 4주 적용할 예정이지만 바이러스 억제 노력의 성공 여부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에서는 3개 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2일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CNN 방송의 집계에 따르면 전체 집계 대상 24개 주 가운데 3일 기준 텍사스주와 미주리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제외한 21개 주에서 전주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집계 결과 2일 기준 미국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54,506명에 달해 지난 8월 14일 이후 거의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46,500명이 늘어 5일간 집계 기준 8월 14일부터 18일 이후 거의 2달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3일 기준 켄터키, 미네소타, 몬태나, 위스콘신주 등 4개 주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캔자스, 네브라스카, 뉴햄프셔,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주도 주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보건당국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실내로 들어갔을 때의 급격한 재확산을 피하려고 한다면 과다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톰 프리든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진단검사 확대는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과 물리적 거리 두기, 손 씻기 등 기초적인 안전조처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추가 경기 부양안 합의를 위한 민주당과 행정부의 협상 타결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백악관 측은 전 국민에게 $1,200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연방 실업수당 $400가 포함된 경기 부양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은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양성 판정을 받고 미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지만 격리에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추가 경기 부양안에 조속한 타결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양성 판정으로 추가 경기 부양안에 대한 협상 타결이 빨라질 것으로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측도 경기 부양안 협상 타결을 더욱 서둘러 조속히 확정 지으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안 합의를 위한 민주당과 행정부의 협상이 1일까지 이어진 가운데 연방하원 민주당은 이날 총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자체 추가 경기 부양 법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강행했고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과 스티븐 무누신 연방재무장관도 이날 협상 테이블에서 다시 만나 접점을 찾기 위한 시간을 가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사태까지 터지며 양측이 협상 타결을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앞서 백악관 측은 전국민 현금 1,200달러 지급과 연방 실업수당 주당 400달러, 그리고 총 1억 6천억 달러 규모의 2차 급여보호 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함하는 총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연방법원이 다시 한번 2020 인구조사 마감기한은 10월 31일까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센서스국과 상무부는 지난달 24일 기한을 31일까지 연장하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마감기한을 10월 5일까지로 발표했었는데요. 연방법원은 다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원 모욕 등으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일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의 한인 루시고 판사는 연방 센서스국에 센서스 요원들에게 10월 31일까지 방문조사를 지속할 것을 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센서스국 상무부의 인구조사 마감기한을 축소하려는 계획에 시행중단 가처분을 내렸던 고 판사는 이를 인구조사를 10월 31일까지 실시하라고 명령했는데도 상무부가 이를 터무니없이 위반하고 마감기한을 10월 5일로 단축하려 했다며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판사는 또 상무부와 센서스국이 또다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원 모욕 등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영라디오 NPR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재구 순회 항소법원에 요청한 고 판사의 가처분 명령에 대한 중단 요청은 기각됐습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인구조사 마지막 날은 10월 31일, 백악관 집계보고는 12월 31일이 아닌 당초 계획대로 2021년 4월로 연기됩니다.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타운에서도 후보 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뉴저지 주요 한인타운에서도 활발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특히 이번 선거는 우편 투표가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년보다 이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저지 리츠필드 시의원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가 타민족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펠파 크리스정 시장을 비난하고 한인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리츠필드 시의원에 도전하는 한인 사라김 후보는 오늘 데니스 심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주당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한 펠파 크리스정 시장을 교탄했습니다. 사라김 후보는 한인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된 크리스정 시장이 시장 당선 후 한인들의 기대를 외면해왔다면서 이웃타운의 한인 시의원 후보 죽이기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속해 있는 당 안에서의 입지 구축이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정적도 아닌 이웃타운 리치필드 한인 정치인 죽이기에 앞장서 문제의 성명은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자 한인 일간지 두 곳에 실렸습니다. 회견에 함께한 리츠필드 데니스 심 의원은 사전에 성명서 발표에 대한 정보를 듣고 정 시장에게 문의하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정 시장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코멘트를 하거나 이런 너가 애써리니까 그것만 해주면 나를 도와주는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본인이 대답이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제가 밝혀진 사실이 그 자체도 거짓말을 또 한 거예요. 한인 1.5세 변호사로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리츠필드 시의원에 도전하는 사라김 후보는 리츠필드는 타운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며 자신이 시의원이 되면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희 리치필드는 지금 사실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주민들이 하시는 말이 한인이 아니건 상관없이 우선은 타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고 모두 다 방관하고 있다. 사라김 후보는 한인 인구가 타운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어가 가능한 경찰 한 명 없는 등 무시당하고 있다며 한인 사회 권익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크리스정 시장은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정당의 요청에 따라 선거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리치필드뿐만 아니라 다른 타운에도 요청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다만 리치필드의 경우 한인 후보와 경쟁하는 타민족 후보를 지지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 코리아 위크 행사가 지난 3일 트롯 경연대회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와 매력을 미 주류 사회에 알리고 후세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0 코리아 위크 행사가 3일 트롯 경연대회를 마지막으로 5일간의 장정을 마쳤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3일 뉴욕 한인회관 현장과 온라인 생방송으로 동시에 진행된 트롯 경연대회에서는 예심을 통과한 8명의 참가자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이번 대회 1등은 막걸리 한 잔을 부른 퀸즈 어번데일 거주 정우철 씨가 수상해 우승 상금 $1,000를 차지했습니다. 2등은 애상을 부른 다니엘 김 씨가 $500, 3등은 거짓말을 부른 박샤론 씨가 수상해 $300를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짠짜라를 부른 장시훈 양, 남행열차를 부른 홍사라 씨가 인기상을 수상해 각각 상금 $200를 받았고 수상자 이외 3명에게는 참가상과 답례품이 주어졌습니다. 2020 코리아 위크 행사는 5일 동안 K-푸드와 K-팝, K-뷰티, K-아트, K-트롯 등 매일 다른 주제로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와 매력을 미 주류 사회에 알렸습니다. 또 차세대 한인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매년 추석맞이 행사를 개최해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예년과는 다른 추석 행사가 이뤄졌습니다. 흥겨운 잔치 대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가족들에게 무료로 한가위 명절 음식을 나누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지난 3일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뉴저지 추석맞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뉴욕 총영사관, 뉴저지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올해 행사에는 30여 개의 한인 단체들이 공동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추석맞이 행사를 최소화하는 대신 단체장들을 통해 어려운 한인 가족에 무료 음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됐고 나눔 대상은 코로나를 포함한 각종 질병으로 투병 중인 한인 가족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손한익 회장은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일 먼저 돌봐야 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우리가 마냥 움츠려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단체장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제일 먼저 돌아봐야 할 어려운 이웃, 그중에서도 투병 중인 가정분들을 위해서 추석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장원삼 뉴욕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추석을 맞이해서 투병 중에 있는 가족들에게 명절 음식과 위로의 뜻을 전하는 이번 행사는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추석의 전통과도 부합되는 뜻깊은 행사라며 행사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인 단체장들의 축사에 이어 우리가락 한국문화예술원에서 준비한 전통 공연으로 추석 명절의 흥을 더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회는 교민들의 면역과 체력 강화를 위한 걷기 대회와 골프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일대에는 10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력 통제 기관인 캘ISO는 남가주 지역에 100도대를 웃도는 폭염으로 전력 사용 폭증이 우려된다면서 오늘 밤 10시까지 자발적 절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시간 동안 주민들은 에어컨 온도를 78도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가급적 선풍기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전등이나 전기장치 등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쇼핑의 판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쇼핑 대신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면서 H&M은 매장 수를 대폭 줄이고 온라인 시장에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레나 헬메르손 H&M 최고 경영자는 팬데믹 동안 온라인 쇼핑 이용이 늘면서 내년에 전 세계 5,000개 매장 가운데 250개를 닫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에서 8월 동안 온라인 쇼핑 증가와 오프라인 매장 영업 재개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타격을 회복했지만 지난 9월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감소했습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소매업체는 타격을 받아왔으며 자라와 프렘베어 등 10여 개의 스파 브랜드를 보유한 인디텍스도 내년까지 1,200개 매장을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와 게임스탑도 온라인 쇼핑 증가로 수백 개의 점포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이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발동한 취업비자 신규 발급 금지 명령이 과도한 권한 행사에 해당된다며 이 행정명령의 추가 이행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날 판결은 전문직 취업비자와 계절 임시노동자, 교환 방문비자 형태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수천여 개의 미국 기업들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미 상의 등의 단체 회원 자격으로 참여한 마이크로소프트, 구디어, 엑손모빌 등 대기업들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채용 절차가 중단된 수천여 명의 외국인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퀸즈 플러싱 먹자 골목이 차 없는 거리인 오픈스트릿으로 지정됐습니다. 오픈스트릿으로 지정된 곳은 바톤 애비뉴 선상 149 플레이스에서 150 스트릿 구간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뉴욕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스트릿 현황은 시 교통국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일 잉그루드 클립스 주민 130여 명이 800 실반 애비뉴에 추진되고 있는 600세대 규모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에서는 실반 애비뉴의 아파트 건립 문제로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주 법원은 저소득층 아파트 374채의 공급을 명령하면서 아파트 개발사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공화당과 상당수의 주민들은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은 명분일 뿐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훈민정음 반포 574도를 기념하는 2020 한글 주간을 맞아 한글 손글씨 공모를 6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한글 손글씨 공모전은 한국 문화 또는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는 현지 어린이와 성인들에게 한글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관심 있는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는 한글 단어나 문구를 자유롭게 선정해 손글씨로 꾸민 후 해당 사진 이미지나 영상 파일을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오전에만 구름이 좀 끼겠고 오후에는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